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 변호사고요. 오늘은요 진짜 특별한 두 분 플러스 붙박이 모시겠습니다. 우선 정계한 평론가는 여러분 다 아시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신선한 얼굴들을 우리 방송에서 보네요, 전 대표님. 여의도에서요 야간 응원봉을 들고 왔던 분들 때문에 야 이제 나이 든 사람 빠져라, 젊은 사람들이 정치평론도 주도해야 하고 젊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얘기 워낙 많아가지고요 특별히 모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기쁘다. 그래서 노영 변호사도 나갈 준비하시고요. 더 잘하는 분들한테 물려주고 50대 이상은 이제 빠지자. 30대, 40대가 나라를 주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나 나가라고요? 네, 여러분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다 20대 초반인데 예.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랑 뭐 다 같이 해서 이번에 여의도를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너네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붕괴해?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붕괴를 왜 안 하냐고. 우리들도 국민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같은 자기 또래 친구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약간 여의도 안 가면은 아웃사이더 네, 그 얘기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붕괴를 하 있는 상태고, 맞아요. 우리도 여기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가슴속에 있나 봐요. 우리가 촛불 때 그랬잖아요. 촛불 맞아요. 때도 난 언젠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될 때, 탄핵 소추가 될 때는 이거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학생들이요, 네. 인스타그램에도 뭐 엄청 올리고 자기네끼리 메신저 SNS가 엄청 활발하잖아요. 거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많이 소통을 네.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들고 나갔던 촛불과 지금 20, 달라요. 30대 네. 청년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의 차이가 좀 있는 게 굉장히 고가예요. 아, 비싸요? 예, 응원봉이? 비싸고 그걸 선착순으로 런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더스트백 혹은 담을 수 있는 케이스에 넣고 모셔두던 것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의 분신 같은 응원봉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으로 이제 입문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그거 굉장히 응원하고, 네. 그리고 기특하다, 나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네, 아, 우리가 멋진데? 그냥 뭐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하는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기특하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동지다. 당연한 그냥 그 거다. 동지로만 봐주시지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좋아 이런 얘기 필요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바뀌었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집회 나오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는,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었는데요. 엄청 걱정하잖아요. 저 나가면 안 된다. 특히 잡히면 더 큰일 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미안해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것도 바뀐 거죠. 그때는 어른들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 오고 미안해 하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한테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행 안에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시작을 아주 가열차게 해봤는데요. 우리 PD님, 음량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노영이 목소리면 너무 크다. 이런 해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요. 주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이 얘기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셨을 때 여쭤봤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실형받고 수감돼서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고, 네. 또 1인 독방에 계시다는 얘기도 했고, 옥중 서신도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랬거든요. 현재 조국혁신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계엄 후유증 겪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한 당직자들 많은 것도 맞고. 수면 부족한? 네. 아. 항상 비상 상황으로 전화기를 옆에 두고 거의 가수면 상태로 지낸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가수면 상태요? 네네.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저희가 수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집합하라고 하면은 빠짐없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부터 당직자들, 당원들도 이번 주, 지난주 끝물부터 해서
국회 많이 옵니다. 저희 발대식도 많이 열고 네. 조직을 좀 탄탄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도 집에 가본 지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었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탄핵 처음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 네. 그때부터 탄핵까지는 거의 집에 못 가고 저희도 가수면 상태인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차만 타면 거기서 거의 기절 수준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지금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좀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개개인은 이제 21대 때와는 완전 정말 달라요. 차원이 다른 네. 절대 노동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질적으로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네. 너무 다그치지 마라. 정말로 열심히 한다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윤석열 같은 저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를 만나서 국민들이 지금 의존할 때는 바깥에 나와서 응원봉 들고 정말로 시위하는 것 외에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생하더라도 사실 전 의원도 오랜만에 봤지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완전 빠지셨네요. 예, 완전히 빠져서 이것도 윤석열이 만들어준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고통이 곧 좋은 희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댓글에 응원봉 5만 원도 넘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비싼지 제가 네, 사실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다. 그래요? 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때는 용돈 받아서 조금씩 맞습니다. 모아가지고 사는 네. 거라서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거랍니다. 그러네. 정말 소중하고 그러겠네. 집회장에 실제 나가보면 응원봉 들면서요 막 고함 치는 것 이제 20대 같으면 애기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거든요. 네. 정말로 이제 여성들이 좀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응원봉 휘두르면서 한 번씩 이제 윤석열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걸 저는 진짜 수십 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이 두 젊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작들 네.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역시 살아있다. 희망이 있다. 네. 미쳤다. 네. 이런 얘기 제가 꼭 하고요. 저하고 정기환 대표는 적당히 알아서 뒤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영기 의원님 오시니까 와, 이 슈퍼챗도 지금 싸주셨습니다. 와. 네, 우리 지역에 전영기 네. 의원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 한덕수 어떻게 된 겁니까? 한덕수 탄핵해달라. 국민은 불안장애 왔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 내부에서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대5?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 네. 아니면은 그래도 국무총리니까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한덕수 총리가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정도는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한 6개 네, 정도 6개 했죠. 거부권 하자마자 이 사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결국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악행을 벌일 수 있다는 걱정감에 탄핵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총리실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네. 아니 우리가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나를 탄핵시킨다는 말이야?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 어느 법에 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한다는데 저는 좀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권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서비스 받는 대상이 단독으로 고객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아마 시그널을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곡법 포함해서 6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잖아요.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뻔뻔할 수 미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고객이 굉장히 한덕수 대행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당의 입을 통해서 야당이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헌재의 소송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입맛에 맞게 잘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네.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받는 의혹들의 핵심이 뭡니까? 내란 방조 혹은 내란 공모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우리 법상에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했을 때 이제 국무총리가 마지막에 총대를 메고 대통령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측면만 봐도 한덕수 총리는 이미 총리의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거리됐을 때의 그 후폭풍 때문에 민주당도 그래도 총리 정도는 남아서 이 문제를 수습하라 라는 정도지 본인들이 이미 거기서
그 단계에서부터 탄핵 소추는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하시라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결단을 사실은 내렸었던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네. 모든 국민들도 다 벙찌고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네. 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짓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총리실에서 대통령 권한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권한 안에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웬 시비야? 그래 알았다. 시비 걸어. 줄게. 시비 걸어? 아니 시비 걸어 줄게. 그러네요. 거부권 행사하니까 당연히 탄핵이. 그러면 다음에 특검 어떻게 해요? 상설 특검 있죠.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있죠. 김건희 특검. 그 지 권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지가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자기 권한이니까 그래서 탄핵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다. 거부권을 양곡법을 비롯해 6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탄핵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 말 때문에라도 저는 탄핵해야 한다. 이것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돼요. 오늘 정도면 자 이것은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는 새로 생각할 수 있다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빼면서 지금 김건희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죠. 적반하장 아니에요. 그렇죠. 댓글로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네. 당장 한덕수 탄핵하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답답해 죽겠고 민주당은 과연 전 의원 나오셨지만 전략은 있는 것인지 지금 협상이라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덕수 총리와 그 총리실에 말씀드립니다만 대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국정 공백을 조금 막기 위해서 소극적인 행정회의만 하도록 원래 예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대법원에 예전에 판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하는 행위는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네. 윤석열 방탄대행인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 소추하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과 달리 공손한 말투지만 내용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점점 목소리가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봐줘야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 혼란을 너무 본인이 막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좀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총리가 오히려 전국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탄핵 소추하지 않았던 내용도 대통령과 총리가 거리됐을 때 전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전국 혼란을 야기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촛불행동에서도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을 막기 위한 노골적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희망 분수님께서 동탄의 자랑 전원기 의원님 제가 애정하는 스픽스에 나오셨군요. 모든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좋겠어요. 드리는데 조국 네. 혁신당은 오늘 당연하게 즉시 탄핵하자고 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에 의심은 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 상황을 관망한다 그러잖아요. 이 관망이라는 전제가 뭐냐. 탄핵을 전제로 관망하는 거하고 정치적 압박을 누군가 행사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건 다른데 본질적으로 지금 한덕수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과 한패 먹고 있다.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DNA가 윤석열과 함께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때 임명한 장관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맞습니다. DNA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지켜보려면 지금은 개혁신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준석이 뭐라고 하느냐 천하람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보수의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 이 정당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네. 그 임명권이 소극적 권한이고 대행에 그리고 거부권이 적극적 권한이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권한은 임명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임명권은 실제 대통령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이거는 예를 국회에서 들어 추천한 사람이니까 네, 그건 당연히 헌법재판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지금 속보로 나온 걸 보면 심사숙고하겠다는 언급을 그러니까. 해요. 한덕수 대행이. 네, 맞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이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 텐데 왜 적극적 권한은 부리고 소극적 권한은 심사숙고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지금 저희 혁신당의 원내 대변인인 신장식 의원이 정리한 내용을 살짝 전해드리면 네네. 어제 검찰이 윤석열 그리고 이상민에 대해서 공수처로 그 사건을 이첩했잖아요. 이게 내란숙의 수사 지연하고 체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 공수처가 구속이나 체포기일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다 손에 쥐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해결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께서 좀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의원님한테 정리를 여쭤봐야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네. 이번에 사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 상황적 측면이 됐다고 봐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 떼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그렇죠. 짚고 가는 거니까 네. 우선은 공수처가 어떻게 제스를 취하는지 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검찰하고 공수처가 저는 사전 영장이라고 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또 충분히 절차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정기환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적 압박은 중진 단위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뤄서 보자. 특검 이후에 우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은 뭐냐면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뭐 총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정치적 네. 정치적 압박도 당연히 느낄 것이고 네.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본인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6건을 거부하면서 무너진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자, 지금 SBS 단독으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합참회의실에서 김용현의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 대표? 자, 조금 전에 SBS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네. 이제 녹음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건 아니고 녹음을 한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김용현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자, 그래서 네. 계엄 당일 날입니다. 합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를 누구누구를 한다. 또 어떤 부대가 어떻게 출동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대로 따르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요 정도가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고 구체적으로는 체포를 그러면 누구까지 해야 되는지를 지정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것이 내란과 그리고 국회를 침탈할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는 게 나올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김용현의 발언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계엄 건의를 본인이 한 것이고 윤석열이 계엄을 승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본인의 위치에 대한 것들이 이 녹음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주장만 하면서 처음에는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강제 출동을 시켰지만 체포까지 시키지 않았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또 계엄을 정당한 것처럼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녹음 파일이 아마 계엄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확보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다. 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들을 진술을 하고 있어요. 군 장성들이. 그런데 사실 김용현 씨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거는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또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본인은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요 임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대통령이인 죄송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확보되냐 안 되냐가 이 내란죄를 인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이 아마 합참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자동 녹음 체계로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이제 녹음을 해놓은 것이 흘러나온 건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합참 정도 회의실이면 자동 녹음 체계가 돼 있고 누군가 그 회의를 기록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 정견면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본인 네. 휴대전화도 버렸고 이번에 뭐 저 안가에서 만났던 그 장관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죠. 다 휴대폰을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증거인멸을 했을 텐데 왜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라고 했다고 보면 제3자가 이것을 자 녹음을 해놓은 것일 수도 있어서 통제가 안 된다. 정보가 여전히 많이 인멸을
했지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당일에 통화 녹취가 불가능한 비화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그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씨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 이 내란죄 입증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래서 지금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확보된 내용 속에 이 녹취 속에 내란죄에 규정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이 범죄 사실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 즉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김 전 장관의 육성이 담겨 있다면 이건 이제 빼박인 것이 돼요. 왜냐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단들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추측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몰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음성 녹음 파일을 합참 뭐 검찰에서 어쨌든 확보를 했다면 당시 합참 회의실에서 있던 그 내용을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그럼 변호사님 제가 박은정 의원에게 지금 당장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님께 네네네. 여쭤보면 만약 내란을 지시한 게 윤석열이고 내란을 주도하고 어쨌든 주범인 게 김용현이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에서 수괴죄. 내란 교사범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내란 수괴죄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네. 그 내란 수괴의 역할과 실제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요 임무를 한 역할은 각각 분리가 돼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고 뭐 네네. 교사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두머리로 변경이 됐거든요. 네, 수괴를 수괴가 한다고 우두머리로 우두머리로 됐죠. 바뀌었는데 누군가는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김용현이 지시를 한 것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고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 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군 장성들이 갑작스럽게 국회에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러니까요. 이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김용현 씨가 지금 버티기는 하는데 자기가 수괴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네. 그렇게 되면 본인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용현 씨가 조만간 좀 마음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객관적 물증을 들이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SBS가 이제 이걸 보도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이 기자가 확보한 것 같으면 오늘 SBS에서 녹음 내용을 틀었겠죠. 네. 오디오를. 근데 이제 누군가 흘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검찰에서 흘려줬죠. 검찰에서 흘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은 왜 흘려줬을까? 아, 뭐 죄송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확보했다고 일단 하고 검찰에서 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럼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과 김용현 관련된 것을 주도적으로 수사해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는 일부와 네. 그리고 수뇌부들은 지금 공수처로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다시 검찰로 가져올 거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우리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말자는 쪽도 있으니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좀 반발하는 제대로 수사를 해서 단죄를 하자는 쪽에서 네. 자기들이 이걸 또 증거인멸이나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슬쩍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차원 같은 경우도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 내용이 김용현 건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도 상당한 내부 파열이 있다라고 이제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창원에서도 사실은 검찰이 흘리고 있어요. 뭘 흘리고 있냐? 김건희 씨와의 뭐 녹취록. 5월 9일 날 서로 통화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격가지들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고요. 카레 롤러님께서 김용현 바보 되면 윤희 사면해 주겠죠. 그러니까 윤희 사면해 줄 걸 믿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고 빛과 소금님께서도 윤 씨는 탄핵 안 될 걸로 믿고 무비권 행사하는가 보네 이러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해가지고 네.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안 될 걸로 믿고 있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좀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가 요즘에 윤석열 씨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여기 질문을 받는 자리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해서 직접 나서실 수 있을까요? 계엄인데 그 내란 수계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현재 변론 준비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생각이 되실까요?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나와서 직접 하겠냐 이런 건데 왜 변호인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게다가 우리들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기자 질문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와 기자들도 정말 지금 매우 분개하는 것 같아요. 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님이 한덕수는 아직도 주군을 모시고 있다. 한덕수가 충신이 되는 건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한덕수 일당들에게 무엇을 기대서도 안 되고 그들은 그냥 내란범들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을 지금 윤석열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좀 해주세요. 생각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는 이건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염장을 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염장을 지르는 걸 국민 염장이 다 이제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저걸 던지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이제 윤석열을 바라보고 저 행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개돼지니까 우리는 딴 길로 간다. 그러면서 소수자를 결집시켜서 정광훈을 두목으로 해서 뭔가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뭐 두목이라 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니까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정당도 만들고 정치 세력하면 뭐 잘 아시죠? 돈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정말로 들어보면 미국에서 집을 몇 채씩 갖다 바쳤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뭐 수천억이 되겠다니까 아직 철모르고 하는 이야기네 라면서 수조 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저걸 왜 하느냐? 애국료, 나라 발전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상한 종교적 신념에 여기에서 추종되어서 따라오는 사람들 재산 모아가지고 거대한 이제 일종의 왕국을 그렇죠. 왕국 기득권 세력 만들어서 정치평론한 사람들 잘 보이면 현금으로 그래 1억씩 2억씩 줬다는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받은 사람은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무슨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이 어떻고 종북 좌파가 어떻고 정말로 반체제 반국가적 인사들이 하는 행위에 석동현도 똑같이 손잡고 가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 끼워 넣으면 결국 감옥에 있더라도 돈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파리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이번에 정형식 헌법재판소 지금 주심으로 가 있잖아요. 주심재판관. 전광훈 씨 후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영식 씨가 네네. 정영식 재판관이 그래서 지금 뭐 종교 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사람들이 뭐 후원금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됐나 본데 그렇게 해서 모인 집단인 것 같고 윤석열 재판 중에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김홍일 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 주변에 놓고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끈떨어져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의 캐비닛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그렇군요.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님께서 기자 아니고 또 할리 GT님도 기자 아니고 유튜버가 아까 쪽팔리지 않냐 물어본 거라고 정정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 선임도 똑바로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절한 사람이 사실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꾸려진 뒤에 이렇게 입장 발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텐데 네. 지금 저 상태에서 저도 낮에 실시간으로 저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을 들었죠. 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물어본 것, 이야기한 것만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전반적으로 대화가 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럴 거면 왜 입장 발표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석동일 석동일 변호사가 개인 의견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석동현. 네, 왜 이 사달을 냈냐? 시간은 우리 편인데 계엄 선포 당시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고 야당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도 야당이 마구 칼질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뭐 망국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신문 나온 거 보고 본인이 지나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지금 대표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일종의 쇼잉을 한 거라고 보고 실제 제가 대통령실 쪽을 취재해 보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법무법인도 만나보는데 잘 안 되고 땡땡 법무법인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또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개를 받은 이쪽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원래 친했던 사람들한테 또 넘어가서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도 다 거절하는 상황. 실제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이제 하는데 결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석동현 제일 위에 앉히고 나머지는 쭉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석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충분하게 대화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최명성 전 행정관도 여기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탄핵 관련된 재판은 정말 실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저렇게 그 옛날 변호 많이 하시던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여기저기 물어보더라도 대통령 변호인단 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전원기 의원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법사위원이시죠? 아니요, 법사위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이신가요? 운영위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사실은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이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을 사실은 이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변론 준비기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헌재에서. 근데 변호인도 구하지 못했고 민주당 사람 아무도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다시 미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거는 조금 제대로 좀 빨리빨리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검사 탄핵도 사실은 그게 기각이 된 이유가 민주당 측에서 이 대응을 조금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죠. 지난번에 기각됐던 거는 사실 민주당이 소홀했다라기보다는 사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재정비해서 이거는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변명을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변명을 하자면 맞아요. 갑작스럽게 계엄령 사건 터지고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여러 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사 탄핵안들이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지금 준비를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왔습니까? 제가 듣기로 공식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있나요? 그렇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민주당에서 하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청래 위원장님이시니까 그쪽에서 설명하든 간사가 좀 설명하든 뭔가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확실히 하더라고요. 뭐 지금 그런 건 놓칠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검사 탄핵 불발된 것들 보면 기각된 걸 보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안 넘겼어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넘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분들이 보고 판단할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상한데? 뭐냐면 저도 이제 검사 TF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그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근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내용 들을 명확하게 담을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들도 명확하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법 13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사위에 넘겨서 신문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활용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 수사권에는 월등히 못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판단할 근거들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박은정 의원도 같은 의견 낸 적이 있지만 이걸 검찰에 다 뭔가 칼을 맡기면 나중에 우린 아직도 수사 중이야 하고 탄핵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검사 3명의 대리인만 사실은 이제 출석을 했었고 법사위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일 우리가 준비 절차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었다. 그랬는데 헌재가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좀 했었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복형 재판관이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보통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준비가 덜 되면은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게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일연기 신청을 하면 보통은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거를 좀 안 받아줘서 좀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 전제하고 했다가 이렇게 좀 낭비를 본 것 같긴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몰리는 바람에. 네, 자, 맞습니다. 나비 효과님께서는 이제 변호사 선임했다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라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뭐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그 일 터진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고 원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그 김어준 씨 관련 제보에 대해서 국정원 출신인 보좌관의 보고서가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 아니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좀 전에 사과했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네, 사과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 김어준 씨의 발언이 허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로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섣부르게 허위였다라고 나가는 바람에 박선원 의원이 오히려 본인이 사과를 하는 수정했는데 내용을 그렇죠. 네. 측면에 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첩보나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이 숨겨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숨기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단위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박선원 의원실에서 나온 그런 자부에는 김어준 씨의 발언이 허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바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의심이라는 것보다 이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유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누굽니까? 노상원이죠. 네, 노상원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문상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니 이거 장난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고 박선원 의원이 오늘 했던 이야기는 당시에 최초 첩보 수집을 했던 과정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거의 좀 우리가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엑소 또라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머리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준비한 사람이 녹음이 되든 기록이 되든 자료로든 남아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라고 논쟁할 게 아니고 실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그걸 찾아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동훈이 지금 당했던 것, 김어준 공장장이 당했던 것이 거의 경로가 비슷하고 첩보의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박선원 의원이 좀 확인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증거 추적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완벽한 허구로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같이 한동훈 대표가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그렇잖아요. 봤거든요. 네.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 가지 마라. 국회 가면 위험하다. 이런 맞아요. 보도가 나온 걸 종합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그 본회의장 안쪽 말고 본회의장 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여러 의원들과 대화하는 것도 봤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 당사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국회로 들어와야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형이도 봤거든요. 네. 그때 사실 박주민 의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가서 한동훈 대표한테 대표님 여기보다 본회의장이 안전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여당의 대표면은 아니 내가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동훈 대표도 그럴까요? 그러면서 단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 사람도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당시에 느꼈는데 그 이후에 김어준 씨의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것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니까 네, 맞아요. 정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는데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현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일 때는 의혹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두 개가 생기면 그때부터 퍼즐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선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시점에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위험에 대한 신호를 보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 보냈을까? 그럼 그 두 사람 정도가 있었다. 한 사람이 이 정보를 취합했을 때 소설로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게
한 사람은 한동훈, 한 사람은 김어준이에요. 소설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다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전화를 할 때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고 위험을 감지한 누군가가 존재했고 네. 그것이 외국의 우방국에 있는 정보당국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엑스 또라이였는데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이놈은 실행할 것이다 네. 라고 위협을 느꼈던 바깥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까지 저는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진짜 본인이 무서워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네, 두려움을 느끼고 한동훈 있었습니다. 대표가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바로 눈앞에서 그걸 네, 봤는데 맞습니다. 사실 계엄령 이야기했을 때도 계엄령 소설이라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 MBC의 한 그 보도에 김민석 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내가 계엄령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민석 의원에 대한 비난, 김민석 수석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계엄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날 네. 밤에 이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 긴장이 아니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물어 놓고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 바깥에서 이제 언론인들은 일단 집에 안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네. 저는 지하주차장에 이걸 알고 다 전화를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방송 어떻게 하지? 누가 나오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순간에는 굉장히 신변에 대한 위협. 네.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봉모 기자, 봉지욱 기자는 아예 그 시점에 지하방송을 어떻게 도망갔어요. 해야 되지 하면서 뉴스타파에서는 사무실까지 구하고 집에서 아예 며칠분 옷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죠. 어디로 가면 안 되니까. 일부 혈혈단신으로 방송하는 분들은 국회로 많이 몰려가서 정말로 장엄하게 이렇게 전사를 각오하고 거기서 막았었고 다수의 언론인들은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용기라는 정말로 김어준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야 위험하다 빨리 피해 큰일 난다 암살한대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야 이걸 지어낸 이야기다 김청수가 너무 오버한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광고 보시고 저희가 되게 중요한 이 건진법사와 명태균과 이 김건희에 대한 중요 팩트 체크한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브리핑이 한덕수.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매우 진취적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이들 여러분 문의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대변인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명태균에 이어서 건진법사 PC와 휴대전화도 이제 압색했다는 네. 얘기가 들렸는데 그 전에 이제 검찰 이야기도 한덕수 대행 이야기를 이제 힘 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까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바로 탄핵인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바로 내란 공범으로 체포해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체포되기 전에 우리가 법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정리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깊게 지금 네.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오늘 오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성배 씨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정치자금 왜 받았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왜 건진법사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체포되고 왜 이 사람의 PC와 이 사람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되고 있는지 이상하다. 왜 지금 이 시점일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 대표님. 이제 검찰에서
방향을 좀 바꾸어서 김건희 아예 치고 나가자. 조금 전에 SBS 단독 보도한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 전성배 건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십억 원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자 이건 드러내놓고 김건희를 직격을 하면 다 이제 잡을 수 있다. 검찰의 존재 이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이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논점과 초점을 흐려버리자. 명태균 쪽으로 가 있는 것을 전성배 쪽으로 그냥 몰아 세우면 아 전성배도 한통속이네 다 무속인들이 해먹었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김건희 이름 팔아서 자기가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하고 연결선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뭔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썼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내기라는 말 아시죠? 네. 명태균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명태균은 지가 닦아먹지는 않잖아요. 명태균은 자기가 더 한 수 위라 그랬는데 아니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수 위아래에 대한 구분은 명태균의 기준은 세상을 바라보는 예지력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한 수 위이고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잡종이다. 이런 것이고 실제 돈을 많이 뭐 이득을 얻고 이런 거 능력은 건진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건진은 다 챙기고 명태균은 남한테 넘겨주고 건네주는 이제 통큰 사람이고 명태균은 그래서 뭐 모 강의단체장한테 수십억을 넘겨줬다.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가 다 챙겨 먹는 놈이에요. 한두 놈한테 챙겨먹은 게 아니라는 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 2억 원이 경북 영천이에요. 그럼 영천이면 전국에 230개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자리인데 이 전성배라는 자가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전성배 씨 지금 자택 사진입니다. 근데 전성배 씨 일명 건지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윤사마 코인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을 하려고 했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밝혀져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체포가 된 거였는데 검찰이 또 확인한 내용이 있답니다. 전성배 씨인 건진법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좀 전에 전 대표 말한 것과 같이 예비 후보자들 특히 지방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요구했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술을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 확인된 거 있어요? 아니요. 민주당 차원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없어요. 사실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타이밍이 참 오묘하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팩트는 아니지만 그 건진법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올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정의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사 방향을 애초에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과거의 여의도에서 풍문으로는 천공은 아니고 건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 그때 그랬잖아요. 뭐 세무 뭐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결해 주시다 이렇게 말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천공이 아니고 건진이다는 이야기는 건진 법사와 김건희 여사가 아주 가까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사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가까웠는데 이유는 또 없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만 연락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를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건진 법사의 핸드폰 세대가 지금 압수수색 됐고 PC도 지금 다 검찰로 넘어가는 데다가 검찰은 윤한홍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는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관계를 검찰이 파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추측은 지금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어떤 증거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건진법사 증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말씀을 드린 적은 저희 당에도 없지만 과거 그러니까 몇 년 전 건진법사가 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늘 성렬이 형과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조사받고 있는 그 건진법사를 보고 수사하는 그 부부장 검사쯤 되는 자에게 너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저렇게 앉혀놓고 수사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듣고 그 부장 검사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난 몰랐다.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동안 활동할 때는 이름을
이제 건진 법사로 활동을 했겠지만 수사받은 분이 실명이죠.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수사했던 기록이며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이번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검찰이 지금 좀 몸이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나 뭐 이상민에 대한 거는 저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 잘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은 전리품 챙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임박한, 급박한 있어요. 자, 절박한. 윤한홍 의원이 이름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그 사람 원래 돈 먹는 사람이야, 안 먹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는군요. 아니 제가 이제 야, 저 사람 원래 돈 먹는 사람이야, 안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 돼요. 경남에 가서 윤한홍 원래 돈 먹는 사람이야, 안 먹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우연일치로 한 번 먹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번 먹었는데 이것만 들켰습니까? 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네. 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라고 해야 이제 명예훼손이 안 네, 걸립니다. 지역 평판을 들어서 정보를 수집한다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경상남도지사 그 사람은 돈 먹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에요? 대구시장은 돈 먹는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안 먹어요. 옆에 척건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지역의 평판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쓰지만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진이 실제로 친윤하고 라인을 달아서 공천 개입을 했겠느냐? 김건희와 라인을 달아서 했겠느냐? 저는 전자라고 봐요. 김건희 이미 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제 김건희를 팔아서 누구한테 갔겠어요? 친윤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명태균 취재했듯이 이제 건진도 취재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돈을 먹었는지 아니면 윤한홍 의원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절대 돈을 먹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진이 진술을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들켰으면 해명도 해야 하고 그건 이제 좀 제대로 따져봅시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윤한홍 의원은 절대 돈을 먹는 사람이 아니군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국힘에 있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뭐 돈 먹는 사람도 있었겠지. 저런 식으로 안 한다고. 이것들은요. 먹으면요. 정말로 아니 크게가 아니고 10억 20억을 어떻게 10장 20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10개 20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엔 30개다 40개다라는 거를 그 금액의 단위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부끄러워서 당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자들이 네. 그 돈이 실제로 오갔을 수도 있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검찰이 나를 구속해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을 꺼내드리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걸려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1억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건으로 지금 자기를 엮으려고 한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명태균 씨가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고 비슷한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전성배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보면은 이게 여권 핵심 인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그 핸드폰에 나오는 여권 인사들, 건진의 핸드폰에서 나온 여권 인사들 다 합쳐가지고 보면 이제 난리가 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진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전 대표가 그 동네 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TK에서 돈 먹는 거하고 PK에서 돈 먹는 거 보니까 완전 PK 쪽에 달라요. 있는 자들이 더 더티해요. 그리고 단체장들이 돈 처먹는 거 있잖아요. 어디가 더티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더티한 거는 이쪽이 더 더티하고요. 거래를 큰 거를 하는 거는 아니 경남에 있는 저 누굽니까 명태균이 올라와서 20억 40억 얘기를 하잖아요. 요구하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간대발이 사이즈로 보면 간의 크기로 보면 그냥 1억 2억 정도는 10억 20억을 요구를 해요. 그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번에 다 따져서 나올 거예요. 추 원내대표는 진짜 돈 안 먹은 거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의혹 제기가 됐잖아요. 명은 입에서 나오는데 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이 정도 됐으면 그 돈 20억이 조성재라는 자로부터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명백하게 허위예요. 그러면 명태균은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추경호가 그 돈을 먹지 않았다면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모 씨가 그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명태균은 그거는 100% 너가 좌파 양아치라 그러거든요. 좌파 양아치 같은 정교환이 허위사실 소설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추 원내대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명태균이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얘가 장난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숨어 있고 거기에 아까 거론됐던 그 윤한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더 큰 돈이 지금 경남에 가면 터져 나온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노영희 변호사에 전화하고 항의했던 그 사람이에요. 저도 누군지 알아요. 나도 뭐 이름을 말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합니다. 그거는 명태균이 세 가지의 대형 범죄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과정에서 그 사람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이 사람 봐줬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터뜨리면 니는 바로 끝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자, 윤한홍 의원 MBC와 통화해서 2018년도 당시 전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거 맞다. 네.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돈을 받고 내 이름 팔고 다닌 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 씨가 건진법사라는 것도 지난 대선 때 알게 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경환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의혹 제기.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 저보고 이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네. 제가 수사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나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저는 윤한홍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요만큼도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건진법사는 너무너무 이게 많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너무 걸릴 게 많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다 우르스스스 터져 나올 것 같아. 명태균 씨가 터져 나오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2016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너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통화에서도 김영선 씨한테 네. 그거 공천 준 거 건진이가 줬다고 하대라는 말을 한 걸 보면 그렇죠. 마음속의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게 뭔가를 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말을 명태균이 들으면 진짜 라이벌로 비교도 하지 마라. 진짜 의의가 없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명은 그렇게 해서 지 개인이 착복하고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럼 뭘 얻은 거예요? 그냥 허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김건희 씨랑 친하대. 저 사람은 대단하대. 이런 말을 얻으면서 자기 만족을 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역할하고 필요한 그 푼돈은 기초 이제 광역의원 또는 기초단체장한테 이제 돈 훌쳐서 가고 그 다음에 밀양국 연구소 지점을 내주고 그 지점을 내준 대가로 또 1억 2억 받아오고 그리고 그 자식 또 취직도 시켜주고 이제 이러면서 밀양국 연구소에 필요한 이제 일종의 자금줄 역할을 냈지만 10억 20억을 지가 숨겨놨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네. 흔적조차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희님께서 건진이 한덕수 총리 부인하고 윤석열, 김건희 씨 내외랑 한통속이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뭐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좀 확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쪽을 연결고리는 김건희와 지금 저 한덕수 총리의 부인 간에는 뭐 언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들었지 이제 건진과 관련이 있다 없다는 거는 아마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좀 입증 또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내가 만약에 그 검사 와이프들 배우자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걸 보면 그건 저도 알죠. 내가 만나서 괜찮고 용한 것 같아 그러면 나랑 친한 언니들은 다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네 그렇게 뭐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대한민국에 주술을 빼면 얘기가 안 되는군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술이 이렇게 드러난 적도 없었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법시험 예전에 있었을 때 로스쿨은 조금 별개입니다만 사법시험 있었을 때는 하도 안 되니까 가서 물어보고 신림동에 도사들이 중간중간 중턱에 있어요. 신림 구동에 이제 주로 이 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좀 재미로도 물어보고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소 뒷걸음치다가 맞추듯이 맞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신통해 보이고 야 너 내년에 붙어. 근데 진짜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처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솔직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됐을 때도 야 그 사람 뭐 어디 이렇게 압수수색 하러 들어갈 때도 날짜 받아서 간다며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정을 네. 위해서 누군가 기대고 물어보는 정도. 그 정도면 누가 모르겠지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국정에 운영하는 데에 국가 운영의 날짜를 무속인한테 받는 거는 진짜로. 근데 강 대변인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네, 실상을 정확히 알죠. 또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 네. 대변인으로서 하면 무조건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기미가요에 나오는 두 가지 숫자
숫자를 집중하게 되고 1000과 8000 그래서 아. 충성 8000이라고 그 예, 예. 연습명도 있었고 그리고 3월 9일 당선되고 나서 1000일 후에 계엄 선포한 것부터 해서 아마 요번에 56kg 장어 들어간 것도 온스로 계산하면 2000온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겠나라는 생각하지만 이 두 내외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다. 네. 누구 말을 듣고 되었는가? 그러면 아까 그 작은 사건 하나도 맞추면 굉장히 용해 보이는데 내 남편 대통령 된다고 한 그 점쟁이 신뢰 엄청 하겠죠. 그래서 나 정말 구속돼? 라는 것도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네. 들었던 얘기 최초 공개 한번 네, 할까요? 네, 해주세요. 그럼 하여튼 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맞죠? 네. 밖에서 떡 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자기 눈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안 찍어서 제가 사실은 증거가 없는 거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요. 꼭 멀리서 보니까 집단적으로 가물을 하는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구설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다. 아니, 지금인지 그 최근인데 네, 그 최근에. 그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걸려들면 끝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구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네. 좀 전에 얘기해서 이제 충성 8000, 그 다음에 1000일, 그 다음에 장어 56kg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녹강을 또 5개 묻어놨더 이제 그거 다 파봐야 되지. 네. 팔 때 저거 덩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파러 가보자. 진짜 그 묻어놨다는 거 녹강 5개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진짜 따져봐야 되겠지. 이번에 그 증거 인멸은 안 해놨겠죠. 못하죠. 너무 크니까. 뭐 어쨌든 지금 그거보다는 바깥에서 워낙 지금 카메라가 많아서 아니 안 돼요. 그냥 그것도 있고 그거를 빼내면 자기네가 빨리 그거 문제될까봐 그 효력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동네 사는 주민인데 이분이 하여튼 건물에서 좀 왜 찍으라고 그거 해봐. 찍어놓지? 근데 그걸 못 찍었다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난 거죠. 그게 이제 주술, 역술, 명리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진짜 녹강 팔 때는 최재형 목사님하고 꼭 가서 내가 그거 한번 파 뒤져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절대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 녹강 팔 때 저도 불러주십시오. 진짜 한번 가서 봐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강 대변인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그 늘 다 지금도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내란의 힘 당의 어떤 분. 왜냐면 김건희 씨하고 친했던 분들은 다 아마 그 무속인을 만났을 텐데. 그렇죠. 나 같아도 물어보겠어요. 가서. 아, 내 남편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데 된다고 하니까 가서 돼버렸어요 또. 제가 그러네. 취재해 놓은 거는요. 네. 김건희를 최초에 천공에게 소개한 사람까지 취재는 해놨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와. 지금 김건희가 알아서 찾아간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방송이에요. 왜 아니, 마치 남의 그건 방송처럼 아닌데. 얘기를 아니, 이렇게 왜냐면 하는 그 거예요? 당사자한테 확인도 좀 해야 하는데 네. 듣기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도 회개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의문이나 의혹을 야 저거 오늘 방송 나와서 사기치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게 그렇다는 게 하나하나 확인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너무 끔찍해 솔직히 말 소름 돋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게 하나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인되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지금 쉬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네. 했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는 하는 비슷한 유형의 증언들을 민주당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공개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진짜 내가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부부라고 한다면 네.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다 됐잖아요. 됐죠. 그러면 해결 방식 그 사람들의 해결 방식은 또 거기밖에 믿을 게 없는 거잖아요. 뭐 맞아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맞아. 너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 아니야. 이거 뭔가 좀 다른 방법 하나 써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기역, 우, 시옷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주게 되면 맞아.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치성이 부족했지. 이런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남들 눈 안 보일 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뭘 가지고 판단하냐? 제가 듣기로는 이거였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주심이 됐대잖아요. 랜덤으로 뽑는 거잖아요. 랜덤으로 뽑는 원래는. 건데도 어떻게 네. 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믿는 그게 맞지 않냐? 치성을 드렸더니 정영식 내가 씨가 했더니 이 사람이 되더라. 딱 되더라. 기세가 온다. 왜 하필이면은 문영배가 아니고 정영식이냐?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야 이거는 우리다, 우리밖에 없다. 결국 우리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하나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 12월 14일 탄핵 집회에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 모여서 할 때 전국의 무형문화재급의 굿하시는 그 무속인 분들이 단체로 용산에 살을 날렸습니다. 아, 확인을 우리가 하셨어요? 이런 방송까지 해야 그건 돼 진짜? 확인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예. 계룡산으로 가셨고 예. 그리고 단체로 살을 그 방향 맞춰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거짓을 얘기했다면 뭐 어쨌든 속은 저의 죄지만 네. 한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대다수의 무속인들도 김건희 씨, 윤석열 씨와는 이제 손을 뗐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전용기 의원께 부탁을 네. 드리면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어요. 민심을 주술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한덕수 바로 탄핵시키십시오.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상식과 논리와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접근해서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종교적 신앙으로 지금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자 그리고 국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폐악질을 하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냐. 매우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세우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주술적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우리는 계속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할 거냐 아니 권한 있는 걸로 법적으로 한덕수부터 탄핵을 해버려라 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네. JK님이 안 그래도 사극 장희빈 생각났어요. 용산에 바늘 꽂은 인형 묻어놨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술로 빠져들기 뭐 안 시작하면 돼요. 한도 끝도 그러면 안 없을 돼요.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의견을 모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대가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우리도 상식적인 선에서 계속 생각하는 그 범을 좀 넓혀서 비상식을 대처하는 방법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또 마지막 말이 주술로 해결돼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별별 얘기를 지금 다 사실은 생각해보고 있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와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계속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끌어올려주고 맞아요. 계십니다. 소백산님, 윤진사님, 김영수님, 블루스카이님 그리고 JK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치킨협회장님도 오늘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토네이도님, 장다롱하이님, 강주호님 그리고 윤진사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스픽스 대표로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노영이 영진이들 TV도 구독, 좋아요 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방송 구독, 좋아요 누르시려면 또 나가서 막 찾아서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